안녕하세요. 용용 채널입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에 들어섰네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날씨가 어떤가요? 저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는데 최저 기온은 3도 정도고 최고 기온은 11도 정도입니다. 한국의 서울은 최저 기온이 -5도, 최고 기온이 4도네요. 저는 추운 걸 정말 싫어하는데 한국 살 때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도 이렇게 추운데 저는 나중에 다시 한국 돌아가면 어떻게 겨울을 보내야 할지 무섭네요. 어제부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워졌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의 라디오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뭔가 우리의 인생이나 삶이랑 관련이 높은 그런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인생 영화는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입니다. 누가 저한테 인생 영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망설임 없이 너의 이름은 작품을 바로 말할 것 같아요. 뭔가 막상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너의 이름은 작품을 대표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지금 생각이 나는 대로 말해보면 운명, 전생, 이름, 모습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모습이는 한국어로 연결 또는 연결되어 있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타키와 미츠아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곳, 전혀 다른 시간에서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설정인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심플하고 간단한 편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너의 이름은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보고 느낀 점을 조금 적어봤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하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이름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름조차 모르는 대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지만 이름을 알게 된 순간 그 존재는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물도 사람도 이름 없는 존재는 없다. 이름을 알게 된 순간 나와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던 대상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영화 속 타키와 미츠아도 너는 누구인지, 너의 이름은 무엇인지 서로를 궁금해하는 장면이 영화 처음부터 영화 하이라이트 순간에도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온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싶어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평생을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존재들은 자연스레 서서히 잊혀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름이 주는 가치는 위대하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던 이름이라는 가치를 너의 이름은 영화 속에서 타키와 미츠아의 관계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처음에는 의미라는 게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의 세상에는 의미가 생겼고 그 의미로 인해 세상과 타인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의미가 없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기억할 수 없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그 대상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너의 이름은 작품에서는 이름을 통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무스비의 개념도 미츠아의 할머니를 통해 여러 번 언급된다. 사람과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느 것보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마치 엉켜있는 실타래와 비슷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 사실 이 세상 모든 이들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이어져 있음을 무스비라는 단어로 표현해낸 것 같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다. 미츠하는 3년 전 과거를, 타키는 3년 후의 현재를 살고 있다. 시간도 공간도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사실 이어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무스비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영화 속에서 타키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미츠하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사람들이다. 영화 속에서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미츠하가 대변하고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들로 목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당시에는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추모를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는 한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너의 이름은 영화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과거의 누군가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결국 과거의 사람도 현재를 살았던 사람이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과거의 사람이 되니까.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봐선 안 된다. 우린 모두 이어져 있으니까 말이다. 조금 부끄럽지만 여기까지가 제가 몇 년 전에 적었던 감상평이에요. 내용이 조금 길었죠? 저는 옛날부터 이런 뭔가 사람, 인생, 전생?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너의 이름은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말 너무너무 공감이 갔고 항상 볼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너의 이름은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실 누군가에게는 딱히 대단한 영화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영화 장르나 취향은 다르니까요. 너의 이름은 이후에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도 나왔는데 저한테는 너의 이름은이 가장 최고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즈메의 문단속은 일본 사람들한테 특히 더 감동적인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가장 자연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과 연결지어서 그려낸 작품이라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과 여운을 준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물론 너무 감명 깊게 봤지만 아무래도 저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일본 사람들만큼 많이 겪어보거나 그러지 않아서 일본 사람들이 느낀 감동과 똑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가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영화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제가 말한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작품 속에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그려놔서 영화 보는 내내 눈이 즐겁거든요. 그럼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